그러면 지금 돈에 대해서 따져봤을 때 네. 그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 결국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15억이라는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에 뭐 1급지, 2급지 20평대 10억, 15억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20평대를 간다 그래도. 그럼 우리가 뭐 한 2, 3억 있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청약 네. 아니면 지방 가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이 3개. 네. 요 3개 중에는 그럼 뭐가 베스트인지 이거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여쭤보면 안 되는 질문이라고 하면 제가 안 여쭤보고. 아니 네. 답을 드릴 수는 있는데 네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모든 판단은 본인의 책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런 건데 뭐냐면 20년 넘게 투자하신 분에게 네. 초보자로서 네.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거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네네네.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동안의 경험 또는 그동안의 어떤 다른 내용들 네네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 것 같은데 저는 기다리는 거는 네. 맨 마지막인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건 맨 마지막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좀 제 주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기다린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네. 관심이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기다린다라고 표현하면서 관심이 없다는 걸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네네. 막상 가장 크게 떨어졌던 침체장에 네. 침체장 이후에 또 상승한다 뭐 이런 어떤 공부하거나 네. 준비했던 그게 없다 보니까 네. 그때 더 안 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를 제 개인적인 경험이 많아요. 기다리다가 옵션을 뺀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기다린다는 거는 맨 뒤로. 네. 하지만 정말 안 된다면 기다린다. 근데 가로쳐 놓고 열심히 공부한다. 네. 이게 들어간다면 저는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맨 마지막이라고 봐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청약이냐 지방이냐 네. 뭐 요거죠. 그 부분이잖아요. 수도권 오피스텔이냐. 서울 오피스텔 빌라 이거 네. 좀 싸잖아요. 네. 아니면 지방이라면 지방광역시라든지 네네네. 뭐 한 2, 3억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거 네. 같은 경우 내가 서울에 월세 살면서 지방에 네. 갭으로 들어간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 그리고 아니면 청약. 뭐 요런 게 있겠죠. 네. 예. 뭐 어떤 옵션이 저는 일단 초보자니까 이게 또 되게 네. 옵션들이 많잖아요. 네네. 초보자들이거나 아직 경험이 없거나 그러면 분명히 청약 점수가 낮을 거예요. 낮을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기다린다 바로 위가 전 청약인 것 같아요. 청약도 자 이거 4개 중에 4등은 기다린다. 네. 3등은 청약.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네네네. 가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약. 만약에 가점이 높은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맨 위예요. 그러면 1등이고. 네. 근데 내가 뭐 자녀도 없고 가점 낮다. 네. 그러면 3등. 네. 그럼 거의 뭐 혜림님 청약 점수 84점이라고 이러면은 1등이죠. 그렇죠. 이러면 1등이고 하여튼 이거 앵돌기님 청약 점수 초밥인데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2등 1등 남았습니다. 자 서울 빌라 오피스텔 네. 준주거 네. 그게 지금 남아 있고요 후보로. 네. 네. 지방의 갭. 네. 서울에 내가 월세 살면서 지방 갭으로 산다. 네. 왜냐하면 서울을 갭으로 사면 내가 서울을 갭으로 살 수 있는 시장은 이미 떠났잖아요. 네. 그 금액으로. 네. 아파트는 떠났죠. 네네네. 아파트는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2개 후보 남았습니다. 네. 이 2개 후보 중에 20년 차 부동산 투자자의 선택 2등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무슨 음악방송 같은데. 네. 사실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솔직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솔직히 지금 가장 기회가 네.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은, 네. 서울의 빌라 쪽인 것 같아요. 서울 빌라. 네. 왜 그러냐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근데 투자가 쉬운 것은 네. 지방이에요. 지방 투자가 난이도는 더 낮고, 네. 수익률로 보면은 서울 빌라가 베스트고, 네.
왜냐하면 와, 서울이라고 네. 하는 장점이 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투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빌라에 대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네, 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서울시라든지 정부가 하는 것 중에서 공공재개발과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서울시 자체적으로 뭔가 지역을 지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기회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사 대책 다음에 이제 네. 빌라 같은 경우 사면은 네. 여기서 이제 구역 지정됩니다 하면 얘 전매 제한 걸린다고 네.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 현금 청산된다고 예. 전매 제한도 아니라 현금 네. 청산된다. 현금 청산된다라고 하는 네네. 게 있죠. 네. 근데 지금 그게 바로 뭐냐면 네. 누군가가 언론에서 나온 얘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런 데도 있어요. 아, 제가 지금 그렇구나. 정식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흔히 말하는 공공재개발이라고 하고서 몇 월 며칠 이후에는 현금 청산이다라고 네. 하는 지역이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이 아닌 다른 네.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명칭이 생각 안 나서 갑자기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의 옆 지역이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그 동네가 막 바뀐대요. 근데 그 동네 바로 옆에 있는 빌라가 네. 안 오를까요? 엄청나게 오르면? 오르죠. 오르게 되겠죠.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신축 빌라는 아까 어떤 분이 신축 빌라를 물어보시게 되는데 네. 신축 빌라를 물어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 신축 빌라는 아무것도 없는 신축 빌라는 그냥 나만 살기 좋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냥 장기적으로 수익 보는 데선 별로 좋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네네. 또 제가 빌라를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빌라를 하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분명히 또 많은 분들이 또 빌라 사야 돼? 뭐 또 이렇게 될 텐데. 아니 근데 빌라는 난이도가 높다 그랬어요. 네, 이거는 난이도가 제 되게 생각에는 높아요. 빌라 난이도가 높은 거는 초보자가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네. 있다. 그래서 네. 이제 1, 2등이 되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볼 때 가장 그래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구멍을 맞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서울 빌라 쪽에서 찾을 네, 수 있다. 네, 네. 아니 꼭 서울 빌라가 아니죠. 서울 수도권 빌라 내에서. 아스톤 빌라 하지 마세요. 네, 빌라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근데 지방의 투자는 아직까지는 아파트잖아요. 네네. 아파트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얘기하는 갭벌리기와 갭매우기도 있고 그다음에 호재가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전세가율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난이도가 낮아요. 네. 난이도가 낮고 근데 이제 이 두 개에 대한 공부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수익적인 네. 측면을 볼 때는 서울의 수도권의 빌라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수익이 높을 것이다.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존에 우리 지금 몇 년간 이어져 왔던 네. 그런 어떤 아파트 투자의 공식에 따라서 분명히 투자할 곳이 있더라. 투자 공식에 따라서 움직일 만한 거는 아파트. 네. 하지만 그거의 기대 수익률은 서울 빌라보다는 좀 떨어질 것. 네. 왜냐하면 리스크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럼 완전 초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방에 하는 게 낫겠네요. 아파트를 하는 게. 그게 조금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부동산 공식을 믿지 마세요. 네. 그렇죠. 그런 네. 얘기. 근데 지금 뭐 지방의 공식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공식을 믿지 말라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냥 100%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00%는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지만 입주 물량 있잖아요. 입주 물량 그죠. 네, 입주 물량 하게 되면은 결국 공급이니까 네. 가격은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네. 이런 공식으로 접근하는데 특히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맹신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래. 지방 투자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입주 물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방이든 네. 서울이든 그렇게 네네.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저는 한 70% 정도를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지역 현황을 좀 봐가면서 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김포 같은 경우죠. 네. 김포 같은 경우가 작년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네. 되게 많았거든요. 네. 김포 역사상 가장 많았어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작년 초에 6.17 대책인가요? 그 전후에 그 조정지역 지정될 때 김포가 제외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전혀 풍선 효과. 예상치도 않았던 네. 외부 수요가 막 밀려들면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예전에 공식에만 딱딱 떨어지는 네.
그런 걸로 막 접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실수한 게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학교에서 배우면 학교의 근해 공식은 무조건 뚝뚝 떨어지니까 네. 아파트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의외로 그렇게 판단하고 질문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요. 아, 맞아. 그거를 답을 딱 줘라. 이런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항상 여기도 써 있지만 본인의 책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맞아. 부분이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확률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네, 맞아.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네. 30~40%를 본인의 공부로서 그거를 보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질문할 때 보면 그래서 여기 사요 말아요. 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네. 사요라고 했을 때는 괜찮으나 그 이후에 다른 변수가 들어와서 네. 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항상 공식은 60~70% 정도만 믿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부분을 지금 오늘 얘기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하는 네. 상황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 제가 다주택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 100%가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개 해놓으면 그중에 터지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다주택 하는 거지. 내가 한 방에 100% 할 수 있으면 1주택 하죠.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1주택 해가지고 빵 먹고 2년 실거주 해가지고 비과세 받고 나오고 다음에 또 100%짜리 빵 들어가서 하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저도 부동산 공부에 대해서 네. 뭐 강의 여기저기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강의도 듣고 뭐 진짜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여기저기 듣고 뭐라고 해야 될까? 책도 많이 보고 했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저 부동산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게 100%라는 게 없기 네. 때문에 이게 70% 이상이면 일단 들어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게 안 되면 걔가 못난이가 되는 거고 거기서 얘가 왜 안 됐는지 하고 배우는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이 된 거지. 무조건 한 채를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보다 낫다. 나도 알아요. 나도 그러면은 무조건 100%짜리 전 재산 몰빵 들어가지. 근데 똘똘한 한 채를 골라내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시도를 해요. 확률상 네. 낮은데. 네. 그러니까 그거 틀리면 어떡할 거야, 틀리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옛날에 다주택을 한 이유는 그랬었다. 예, 그 얘기를. 갑자기 이제 다주택에 대해서, 예.